자 봅시다. 1-3번. 자 발산하지 않는다 수렴한다. 참 발산이랑 수렴이 여집합이야. 모든 수열은 발산하거나 수렴해. 근데 발산이 아니면 그걸 수렴이라고 불러.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한다고 부르고. 그 다음에 루트 n은 무한대로 수렴한다가 아니지. 무한대로 수렴은 어느 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수렴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무한대는 계속 커지는 상태를 뜻하니까 수렴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진동하긴 하는데 처음에 진동하다가 둘 다 플러스 0, 마이너스 0으로 가까워지니까 결국엔 0에 가까워져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1 또는 마이너스 1로 진동 발산한다고 해. 한 값으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1-3번 틀린 사람. 디귿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디귿 보시면 1 집어넣으면 1분의 1이고 2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이고 3분의 1이고 4 마이너스 4분의 1. 수열은 펼쳐보는 게 좋아요. 수열이 이해가 안 되면 다 펼쳐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럼 짝수번째 항도 어디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고 홀수번째 항도 0으로 수렴하니까 홀짝 다 0에 가까워져서 0으로 수렴한다고 보는 거야. 이해돼? 네. 근데 밑에 있는 건 홀수번째는 마이너스 1인데 짝수번째는 1이니까 그 수열값이 수렴값이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1로 수렴하는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지 정해지지가 않아서 이런 건 진동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0 같은 경우는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결국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한 값에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두 값인 거고. 그래서 두 값은 진동 발산, 한 값은 수렴. 이해돼? 수원은 이해돼? 뭐 때문에 틀렸어? 기억 때문에. 자 3-2번 1-2번. 자 1-2번의 기억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보여 예린아? 그 다음에 니은은 일반항을 구해보면 쉬운데 홀수 번째는 1, 3, 5, 7, 9 2n-1분의 2고 홀수 번째는 2n-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짝수 번째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니까 n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 그럼 이 새끼의 극한은 얼마고? 이 새끼의 극한도? 그럼 둘 다 홀짝 다 0이니까 수렴하는 거라고. 이해돼? 일반항을 찾아보시면 쉽게 추론할 수 있고 디귿은 뭐 풀릴마이 이렇게 가니까 진동 발산하고 그 다음에 리을은 결국에는 3에 가까워질 거야. 뒤에 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뒤에 있는 수열이. 이해돼?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야 지훈이 어디 갔냐? 아 지금 대만 갔지? 얘만의 거거든. 근데 신동이 형 볼링 쳐가지고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수능 야 수능 끝나면 월요일에 하루만 휴강해도 되냐? 수능이요? 네. 2025 수능이요? 2025 올해 수능. 그 예? 월요일에 하루만 휴강해도 되냐? 12개월 12개월 남았는데 10개월 남았지. 10개월 월요일에 하루만 휴강해도 되냐? 나 휴강하는 주에 월요일에 하루만 휴강해도 되냐? 예. 괜찮아? 월요일 빼기 화요일 그렇지. 월요일 하루, 화요일 하루. 월금만은 월요일 빼고, 화토만은 화요일 빼고, 목토만은 목요일 빼면 여행을 가야겠다. 미리 얘기할게. 대신 중간고사 때 뒤지게 했을 테니까 중간고사 때 뒤지게 듣고 하고 AN이 차수가 다른데 수능 주에 선생님이 수능 최대한 좀 빨리 중강하고 싶긴 한데 애들 상태 봐서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중강하게 되면 그 중강하는 주에 월요일에 하루만 중강하자. 나도 대만 한번 가자. 같이 가요. 같이 갈까? 네, 가서 수학 공부해요. 너무 좋아. 씨발.
드디어. 아, 야, 진짜 역전 안 하는데. 자, 보세요. 신혼여행 가서도 수학 시켜주는 시간에. 근데 이거 나 3-2번. 신혼여행을 못 갔어. 신혼여행을 못 갔어. 우리 때문에 못 가지. 아, 됐지? 그럼 3-2번 보시면 선생님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못 갔어. 리미트 n이 지금 어디 갔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4분의 3 곱하기 5분의 5 일반항 바로 쓸게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1, 1, 2 앞에 건 1, 2, 3, 4, n 뒤에 거는 1, 3, 5, 7, 2n 마이너스 1 끝. 2로 수렴하네요. 일반항만 찾으시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잘 안 보여. 숫자로 보면은 앞에 것도 1에 가까워지고 앞에 거 1에 가까워지고 뒤에 거 2에 가까워지는 거 너네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자고? 일반항 찾아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하자고. 그냥 수로 보고는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4-13번 4-13번 3-3번 자 AN이 이거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봐봐. 노다지라 그래. 노다지. 무한대 대소 비교를 했을 때 더 큰 순서를 미적분해서 노다지라고 기억해. 이건 로그함수야. 그래서 로그함수는 이렇게 하고 다항함수는 이렇게 하고 지수함수는 이렇게 가요. 그럼 무한대로 나누었을 때 지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다항, 그 다음에 로그야. 그래서 얘는 뭘 신경 안 써도 되냐면 다항함수를 신경 안 써도 돼. 자, n제곱분의 2n-1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a는 a의 n 플러스 1제곱하고 2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 그럼 정리하면 n제곱 최고창만 볼게요. 2의 n-1 이렇게. 그 다음에 n제곱 2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일단 써주기는 할게요. 2n 곱하기 2의 n-1제곱이고 2의 n-1제곱이고 이렇게 돼요. 그럼 분모의 제일 큰 걸로 나눌 거니까 분모의 제일 큰 걸로 나누는 건 이걸로 나눈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는 n분의 2 남으니까 0으로 가요. 얘도 n제곱분의 1 남으니까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0으로 가요. 이렇게. 그럼 남는 거는 얘는 둘만 남으니까 약분하면 2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해돼?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고. 분모 무한대 제일 큰 걸로 나눈다. 그러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1번 4-1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에는 8n 세제곱이고 그럼 밑에 있는 거 세제곱의 개수만 찾으면 되겠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제곱. 지금 분모에 써져 있는 식이 이것과 같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최고차는 4 곱하기 k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서 그러면 3분의 1 n 세제곱에 4 곱한 거니까 3분의 1 n 3분의 4 n 세제곱이겠다. 끝. 3분의 4 n 세제곱. 저게 왜 저렇게 보여? 시그마에서 변화할 때. 시그마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냐면 분배해서 계산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분배해서 무조건 전개하고 더하기 빼기를 분배해서 계산하는 거였어. 그럼 여기서는 n제곱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 보여? 얘는 n만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는 최고차가 아니니까 계산을 안 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4k제곱에서도 뭐만 찾으면 되냐면 6분의 n, 2n만 찾아주시면 돼. 이게 최고차항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열보다 나 앞부분만 찾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3번 질문
많이 해도 괜찮아요. 이거 블루 교재가 좀 쉬운 편이어가지고 금방 푸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편하게 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맞은 사람들은 복습하시고 비교해 보시고 자 n번짝만 찾을게요. 분자는 2n이네요. 2468이니까 그 다음에 분모는 루트 더하기 루트 해서 n번째는 뒤에가 1, 3, 5, 7, 9 해서 2n-1까지 더한 거겠다. n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앞에 거는 1, 3, 5, 7, 9 해서 n번장이 n 플러스 1개를 더한 거겠다. n 플러스 1제곱이네요. 이제 끝. 답은 1. 인수인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수열을 잘한다는 건 쌤이 지금 수열이 쉬워지고 수열을 잘한다는 건 n번장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합이 정리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쉽게 좀 보이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는 좀 외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게 얘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자 뒤에 있는 게 n번장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앞에 있는 거 n번장은 이렇게 생길 거예요. 뒤에 있는 거 n번장이 이렇게 생긴 거랑 앞에 있는 n번장은 이렇게 더한 걸 거라는 생각 드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외워달라고 했었죠.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용하면 2분의 n하고 처음 것도 하면 2n이라서 n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냥 홀수의 합은 n제곱임을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럼 여기까지가 n제곱이면 얘는 n 플러스 1개 더한 거니까 첫 번째까지 이게 n제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까지 더하면 1제곱이고 두 번째까지 더하면 2제곱이고 세 번째까지 더하면 3제곱이라는 소리야. 그럼 n번째까지 더하면 당연히 n제곱일 거고 n 플러스 1번째까지 더하면 당연히 n 플러스 1제곱일 겁니다. 이해돼? 아니면 이것 또한 당연히 등차수열의 합 이용해가지고 2분의 한개수하고 처음 것 더하면 2n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도 물론 되고 근데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는 게 실력인 거니까 대신 보려면 그래서 이 정도는 바로바로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에는 수원에 있는 수열을 잘해야 수열의 극한 자체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극한을 구하는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밖에 안 나오니까 등비 수열의 극한이 조금 까다롭지 지금과 같은 합이나 등차 수열 이용하는 것들은 되게 쉬워서 뭐만 잘하면 이 새끼의 n번장이 루트 요i 더하기 루트 요i인 게 보이셔야 하고 대신 합을 간단하게 바로 붙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는 걸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5-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부터 1 빼기 2제곱분의 1부터 1 빼기 n제곱분의 1까지 계산해서 극한값 구하래. 자 분수끼리 곱했어. 그럼 간단해지려면 당연히 약분이 돼야 될 거야. 약분을 하고 싶을 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분모분자를 다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렇게 2제곱분의 2제곱 마이너스 1이야. 분모는 이 두 개 나눠 써주고 분자는 2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합차 쓴 거야. 얘도 3제곱 마이너스 1이야. 합차 쓰시면 2사야. 끝났어. 이렇게 사라질 거야. 합차 쓰시면 플러스 1이겠네요. 답은 2분의 1. 이렇게 극한값은 2분의 1이죠. 근데 이제 처음 보면 당연히 무슨 짓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거라서 수원에서도 계속 보일 거고 수원에서도 계속 보일 거고 미적분에서도 계속 보일 거니까 분수의 곱은 약분을 하고 싶고 그럴 때 2차식인 경우에는 반드시 1차로 나누어서 써주시기만 하면 그 규칙성이 쉽게 판단이 될 거다. 자, 6-3번도 마찬가지야. 틀린 사람 6-3번이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은데 승우야 진수끼리 뭐 하라는 소리고
곱하라는 소리고 그러면 곱하면 약분하라는 소린 거고요. 아, 네. 그럼 남는 건 뭐야? n분의 2 n분의 2n 플러스 1이지 그 새끼의 극한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답은 로그 2에 2에서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는 n 있는 부분 그냥 찾아 들어가면 돼. 이게 n이 어디 있는지만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돼. 이게 지금 정리하면 n분의 2n 플러스 1이잖아. 로그의 극한은 어떻게 구하지가 아니고 결국에 로그의 극한은 어떻게 구하지가 아니고 결국 이 숫자만 n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떻게 되면 봐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아가? 알겠어 진짜로? 지수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이게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이 새끼의 극한값을 찾으라고 하면 결국에 한없이 커지는 건 이 새끼고 이 새끼는 그럼 결국 2에 가까워질 거니까 답은 4 이렇게 될 거라고. 그냥 n 있는 곳을 찾아가면 돼. 리미트가 시그마보다 훨씬 쉬워. n 있는 곳만 찾아가서 계산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7-2번. 자, SN이 3n n 플러스 1이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분의 A 2n 구하라고 했어요. S2n분의 A 2n 구하라고 했어요. 1부터 2n까지 합이 S2n이야. 틀린 사람? 정훈아, S2n이니까 3의 2n 제곱하고 2n 플러스 1인 거 보이나? A 2n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 S2n 마이너스 그렇지. S2n 마이너스? S2n 마이너스 그렇지. EN 마이너스 1이야. n자리 EN 마이너스 1로 넣을까? 이렇게 되겠다. 이거 계산하면 되지. 뭘로 나눠? 2의 n제곱 곱하기 4의 2n제곱으로 나누면 이것만. 그러면 얘는 1 되고 얘는 3분의 1 되지. 답은 3분의 2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왜 안 봤어? 0 되는 지점들은 안 본 거야. 뒤에 나오는 1이나 위에 나오는 1이나 어차피 나눠버리면 0 될 거니까 나누어서 0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계산만 해주시면 어쨌든. 자, 그 다음에 10-2번. 자, 짝수번장이랑 홀수번장들의 합을 구해가지고 루트 빼기 루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계산하래요. 자, 쌤은 이렇게 갈게요. 자, 이 수열 1, 5, 9, 13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그럼 홀수번장들끼리 더하면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면 되고, 초항은 2. 짝수번장들의 합을 구하려면 초항이 5고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면 돼. 그래서 n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한개수 n개 2a 더하기 n-1 공차 8. 아니 짝수지 앞이 10. 뒤에 게 홀수네요. 루트 2분의 n 2a 더하기 n-1 공차 8. 지금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 그래서 정리하시면 8n 빼기 8 2 4n 더하기 1 루트 4n 제곱 더하기 n이고 얘는 좀 4n 빼기 4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3n이에요. 그럼 유리화시키면 분자는 4n이 남을 거고 분모는 루트 4n 제곱 더하기 루트 4n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분모도 4n 남겠네요. 답은 1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지. 이해가 되신 분? 지수가 이해돼? 진짜? 그렇지. 지금 2n이니까
그러니까 A2n이잖아. n에 1 넣어봐. 아가 1을 넣으면 A2 되는 거 맞지? 마지막에 n을 넣었다는 거야. 1부터 n까지를 집어넣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식에도 2n-1 넣으면 1 되지. 그 다음에 n 넣었으니까 2n-1 되겠지. n 자리에다가. 그래서 1부터 n까지니까 또 n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3번.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렴 조건을 이해하셔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n이 필요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n도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n이 필요하고, 이렇게 100개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건데, 틀리신 분? 아, 더 많다. 종윤아, 이해 안 돼?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수렴하려면 뒤에 마이너스 n 붙어야 된다는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래서 100개 있는 거야. 100개. 루트도 100개, n도 100개. 오케이? 그럼 얘 유리화 시키면 n제곱 사라지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 n제곱 사라지고 2n분의 2n이니까 2분의 2 이렇게 되겠네. 다음엔 2분의 3 될 거고, 다음엔 2분의 4 될 거고, 따라서 2분의 100까지의 합을 구하라니까 2분의 5050 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25, 25. 이렇게요. 이해했어? 성원 이거 이해해?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렴 조건이 뭐라고? 최고창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루트 n제곱 뒤에 n이 붙어야 된다고. 빼기에. 이해돼? 네. 그리고 유리화시켜서 각각 100개를 하면 2분의 1부터 2분의 100까지의 합이라고. 자, 그 다음에 15-123 15-123 자, 15-1번 AN도 수렴하고 두 개가 같이 나왔네. CN도 수렴하면 BN은 CN-AN도 수렴하냐고 물어봤다. AN이 수렴하고 CN이 수렴하면 CN-AN도 수렴하냐고 물어봤어. 수연아, 자. 정서요. 자. 일어나, 일어나. 야, 기억을 보고 바로 이렇게 CN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AN 더하기 BN이니까 수열 두 개가 같이 나오면 하나의 수열로 치환해야지 라는 생각 들어요. 그럼 BN이라는 수열은 CN에서 AN을 빼주면 BN이네요. 그래서 수렴 빼기 수렴, 연속 빼기 연속은 연속, 수렴 빼기 수렴도 수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수렴, 나누기만 주의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다. 뭔 개소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극한의 부정형이라고 해서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형태지.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CN이 0이면 곱한 수열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꼭 0이어야 된다. 0으로 수렴해야 된다. 곱한 수열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꼭 0으로 수렴해야 된다. 할래 101010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고 010101 수렴하지 않는 수열이지만 곱하면 0이 돼서 수렴한다.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큰 하나의 수열이 어떻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당히 짜맞춰주면 되니까 다 거짓이다. 다 거짓. 이게 수투의 함수의 극한에도 똑같이 나올 건데 fx 더하기 gx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f나 g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논리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다. 그래서 보자마자 얘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함수의 극한에서도 꼭, 이건 내신용이니까 이해했으면 좋겠고. 15-2번. 자, CN이 0이고 AN이 알파면 BN은 어떻게 해야 돼? AN에서 CN 빼면 BN 나오는 거 맞나요? 바로바로 치환을 하시면 좋겠다고요. CN이 0이고 AN이 알파면 BN은 AN에서 CN을 뺀 거니까
알파 빼기 0으로 수렴하네요. 답은 알파 참. 그 다음에 니은도 같은 원리인데 진우야, 제곱한 수열이 이렇다고 해서 각각이 어떻게 an 곱하기 an이 알파 제곱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an이 알파로 수렴해야 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알파라고 하면 4, 아니 그냥 알파로 쓸게요. an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진동 발산하더라도 제곱하면 알파 제곱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이렇다고 하나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름도 땡. 디귿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가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개소리. 101010 홀수 번째 따로 보면 수렴하고 짝수 번째 따로 보면 수렴하지만 전체는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진동 발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벨레가. 그 다음에 15-3번 AN, BN이 수렴하면 CN이라고 적을게요. CN이 수렴해. 그러면 이거 뭐야? 두 개가 나온 게 아니네. 치환 안 해도 되겠다. 야, 곱해서 수렴하면 둘 중에 하나는 수렴해야 된다? 이것도 거짓말. 곱해서 수렴하면 둘 중에 하나는 수렴해야 된다? 이것도 거짓말. Y 거짓말. 101010 0101001 뒤에는 0100101 이러면 곱하면 수렴하지만 각각은 발산한다. 그 다음에 니은 AN이 1로 수렴하면 AN분의 AN 플러스 1차 수열의 끝으로 갔을 때 그 수열은 계속 1이 나옵니다가 수열이 1로 수렴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의 끝으로 가면 당연히 1로 간다고 얘기했으니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의 극한 또한 끝으로 가면 계속 1만 나오게 될 거야. 따라서 1분의 1은 1이다. 참. 그 다음에 디귿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샌드위치 정리. CN 빼기 AN이 0이면 BN은 수렴한다. 디귿의 발레 좀 외워두세요. 이거 맞는 말 같은데 틀렸거든요. 자, AN이 n 빼기 n분의 1이고 CN이 n 더하기 n분의 1이면 둘이 빼면 무한대는 사라지고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가운데도 그러면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가운데도 이런 상황에서는 수렴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야. 그래서 빼서 0 되는 건 뭐가 있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0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갔을 때 0으로 수렴할 수가 있어. 대신 가운데는 그럼 가운데도 무한대겠지. 그래서 가운데는 발산하지만 양 옆을 뺐을 때 0이 되는 발레로 얘는 좀 유명하게 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n-n분의 1과 n 플러스 n분의 1은 각각은 발산하지만 빼면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가운데도 발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디귿의 발레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2번 17-2번 자, 크기 제일 큰 것만 남겨둘게요.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의 1 플러스 루트 2의 n제곱. 답은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끝. 크기가 제일 큰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의 극한은 크기가 제일 큰 새끼만 제외하고 다 사라질 거라고. y 3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0하고 1 사이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1만 남고 여기는 3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보지 마시고 얘네만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고. 그럼 1 플러스 루트 2는 크기가 2.4 정도 되고 1 마이너스 루트 2의 크기는 마이너스 0.4 정도 되니까 크기가 2.4가 더 크다 이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중에 큰 새끼들만 남겨주시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어차피 나누어졌을 때 사라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0-13번. 20-13번. 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했으면 좋겠다. 초항과 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공비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초항이랑 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얘도 공비만 확인할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면 당연히 초항도 공비랑 똑같으니까 초항이 0인 케이스가 이 안에 들어갈 거라서, 그러면 제곱은 당연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일보다 크다라는 건 알 수 있으니까 오른쪽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이 1 사이여야 된다. 따라서 첫 번째가 수렴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2분의 3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로 바꿔 쓸게요. 로그 2의 2분의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로그 2의 2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럼 얘가 로그 2의 2x니까 진수 조건 먼저 사용하시고, x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진수라서. 그 다음에 이제 2x의 범위를 따지면 2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겠네.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얘가 되네요. 따라서 x값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1-1번 틀리신 분 손 위에 두냐? 왜 틀렸어? 자, 20-3번. 샘플이 잠깐 보세요. 이거 20-3번 맞은 사람들도.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수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기억 R제곱은 어떻게 되냐? 니은 R분의 1은 어떻게 되냐? 디귿 마이너스 R은 어떻게 되냐? 리을 2분의 1 마이너스 R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야. R의 n제곱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공비의 크기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 R의 R제곱이랑 R분의 1이랑 마이너스 R이랑 2분의 1 마이너스 R이랑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가 좀 쉽긴 한데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 쌤은 너네가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식의 값은 이렇게 생겼다. 함수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 이 새끼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잖아요. 그럼 공비가 0 이상 1 이하면 수렴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생긴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1에서의 함수값이 1이고 빵꾸내서 내려가고 색칠해서 올라갑니다. 이 식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R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Y는 마이너스 X.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체크, 여기는 빵꾸 이렇게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식으로 조지는 건 너네가 잘 하잖아. 식으로 조지는 건 너네가 잘 하잖아. 그래서 식으로 조져가지고 나오는 이런 새끼들은 별로 딱히 크게 의미 없겠는데 이 새끼 제곱하면 0 이상 1, 2야. 이 새끼 마이너스 붙이면 부등호 방향 바꿔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1도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뭐 이렇게 해서 식으로 조지는 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애들 조금 까다로워해. 1-R분의 2 플러스 R의 범위를 찾아라.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이건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1-R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판단해야 돼. 자, 이거 2분의 1로 바꿀게. 아니 R로 이렇게 바꿀까요? R로 이렇게 바꾸면 R이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거라서 케이스를 분류해줘야 돼.
그런 게 별로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는 정의역이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그래프들의 함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얘도 2분의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1 y절편이 2분의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1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이렇게 생겼겠네. 1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 빵꾸나 있으니까 이 새끼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 해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렴 안 하는 새끼는 니은과 디귿이 공비의 범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지 않아서 그래서 기억과 리을만 수렴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3번 23-3번 그래서 계속 강조해 줄 텐데 결국에 고등수학에서의 부등식은 식을 조지는 게 아닌 함수 그래프의 해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함수 그래프의 해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y값이 이러하려면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라고. y값의 범위가 이러하려면 f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y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려면 x값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게 이게 고등학교 때 필요한 부등식의 정확한 개념이자 정의라고. 자, 23-3번 첫 장이 2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어요. 중근 갖는데요. 편별 쓸게요. an 마이너스 4 an 플러스 1 더하기 4는 0을 만족시킨대요. 자, 모든 자연수 그때 극한값이 존재하나 봄?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래. 그럼 얘 리미트 주면 이 새끼의 극한값도 알파고 이 새끼의 극한값도 알파라는 게 포인트라고. 답은 3분의 4 문제 끝.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면 이면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다, a 2n도 알파다, a 3n도 알파다, a n 마이너스 1도 알파다, 다 알파다. 네. 선생님, 이렇게 말고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말고는 어떻게 푸냐고? 네. 궁금해?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해? 알려줄게.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선생님 예전에 빠지기 전에 수업할 때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알파 수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알파 수열? 일반항 찾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AN 일반항 찾는 거.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1 AN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등비수열로 이 적당한 상수를 찢어가지고 등비수열로 바꿀 거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꿀 거야. 그리고 BN이라고 취현해 버릴 거야. 따라서 BN은 B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돼. 근데 알파가 누굴 찢어서 만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찢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4분의 알파 얘 넘어오면 플러스 알파 즉 4분의 5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 5분의 4야. 따라서 BN이라는 수열은 AN 플러스 5분의 4라는 수열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AN은 B1 마이너스 4분의 1 N 마이너스 1 빼기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이 새끼의 극한값은 얘가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어. 아까 어떻게 했어? 어? 너 계산 틀렸나? 알파 3분의 4인데? 이거 4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여기가 알파
넘어갔어. 4로 나눠서 플러스 4분의 1 알파구나 이거. 여기 플러스 4분의 1 알파. 여기가 플러스 4분의 1이고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못 틀렸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 4분의 1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가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겠다.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bn으로 바꿔서 등비 수열임을 이용해서 bn의 일반항을 찾고 이걸 원래대로 고쳐가지고 bn이라는 수열이 다음과 같다는 건 an 빼기 3분의 4라는 수열이 다음과 같다라는 뜻이라서 an은 등비 수열 플러스 알파 형태로 일반항이 구해집니다. 따라서 리미트 an은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얘만 남아서 답은 4분의 3 이렇게 돼요. 3분의 4였어. 3분의 4이요.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문이과 통합되기 이전 교육과정부터 빠졌거든요. 이거 알파 수요. 그래서 기납적 정의에서는 일반항을 구하지 말라고 교육과정 기술서에 써 있어. 기납적 정의 문제 물어볼 때는 일반항 구해서 푸는 건 문제 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라? 노가다에서 대입해가지고 노가다에서 항을 직접 규칙성에 의해서 찾게 하게만 해라. 일반항을 식변형시켜가지고 일반항 유도시키는 게 수열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빠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쌤이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준 거야. 이런 류의 기납적 정의가 한 7, 8개 정도 됐었어. 그래서 다 외웠어. 개차, 등차, 등비, 개차, 개비, 알파, 그 다음에 PA, PQR로 표현되는 수열까지 해서 6개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시작했었는데 지금 등차, 등비 수열밖에 안 남았어. 나머지는 이제 다 대입해가지고 적시성 찾는 거야. 응. 어? 극한 갖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확하게는 첫 장이 2니까 B1은 AN 빼기 3분의 4가 BN이잖아. 그래서 B1은 2 마이너스 3분의 4라서 여기가 3분의 2 정확하게 AN을 구할 때 초항이 필요하긴 함. 근데 어차피 저기가 0으로 수렴할 거라서 쌤이 따로 체크를 안 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풀지 마세요. 이게 별로. 이제 이렇게 풀어보는 게 아예 안 물어봐.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기억해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24-123번. 얘 극한값 구하래. 얘 극한값 구하래. 얘는 개차 수열인데 봐봐, 얘는 알파 알파라고 잡으면 안 풀린다. 0알파는 0돼서 한 등씩 나와. 방금 전에 선생님이 바꿨던 AN과 AN 플러스 1의 개수가 다른 새끼 있지. AN과 AN 플러스 1의 개수가 다를 때는 그냥 리미트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성원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이용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지금처럼 개수 똑같을 때는 안 나와. 그냥 이게 항등식이 돼. 0알파는 0 이렇게. 그래서 알파가 뭐여도 상관없는 식이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못 구해. 그러면 얘는 왜 빠졌는데 나왔냐? 학교 내신에도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얘기해도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야 너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구 유도하는 게 축차 대입법이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등차 수열의 일반항 유도하는 과정에서 뽑아가지고 풀이를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웃하는 저항의 차가 이러니까 a, n을 구하려면 뭐 하면 되냐면 n에다가 1부터 n-1까지를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서 더할 거야. 그럼 an이 나와. 그럼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게 돼. 이렇게. 그래서 학교생들이 내신에 가끔 내긴 해. 수능에는 무조건 안 나올 거고. 학교생들이 내신에 무조건 내긴 해요. 이 축자대입법의 과정을 이용해라. 1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쓸게요. 2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쓸게요. 3 곱하기 5분의 1. 하긴 수능에도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다른 식이다 해가지고 이거 분변도 하는 건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하다. 5년 전쯤에. 그래서 얘는 진짜 중요해요. 이 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주어지는 상황.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항까지 대입해가지고 더해버리면 항들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지금 AN 찾아야 극한값을 구하니까 AN을 구할게. AN 빼기 AN-1 이렇게 돼서 그러면 N자리에다가 뭘 쳐 넣은 거냐면 N-1을 넣은 거기 때문에 얘는 N 플러스 2라서 N-1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좌변을 싹 더하면 AN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고요. A1이 4분의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럼 우변을 다 더하면 부분분수의 합이 될 거야. 2분의 1 하고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3분의 1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앞에 두 개 남아요. 1이랑 2분의 1. 그럼 뒤에 두 개 남을 건데 n 플러스 1분의 1이랑 그 다음에 n분의 1이랑 이렇게 두 개 남을 건데 실은 이거는 필요 없죠. 왜 필요 없죠? 이렇게 두 개 남을 건데 수열의 극한 구할 때 이 새끼는 필요 없죠. 0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분의 1에 이 새끼 리미트 때리면 2분의 3, 2분의 1에서 4분의 3에 4분의 1까지 넘어가면 리미트 AN은 1이 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이 될 겁니다. 문제 끝. 이렇게요. 축차대입법은 나온다. 개수 똑같은 건 나와. 개수 다른 건 그냥 알파라고 치환해서 푸는 게 베스트고 개수 똑같은 거는 축차대입법 해가지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수열에서도 시험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2번. 자 얘도 알파라고 놓으면 0알파는 0이 돼버려. 진짜 기네. 하지 말까 이거? 네. 할까? 합시다. 야 24대 3번 먼저 볼게요. 24대 3번은 알파라고 놓으면 풀리냐? 알파는 2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알파는 2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안되네. n 플러스 1분의 am 구하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일반항 찾아야겠네. 24-23번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알려드릴까요? 지금 24-3은 그냥 넣어봐서 일반항 찾아놓는 거 아니야? 어? 넣으면서 일반항 찾는 거야. 넣어서 일반항 찾아도 돼요. 넣어서 일반항 찾으면 되겠네. 아 이것도 넣어서 일반항 찾으면 되냐? 넣어서 일반항 찾읍시다. 24-2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좀 오바예요. 오바야? 이거 등비수요. 보이면 돼.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등비수요. 자 봐봐. 이거 등비수열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맞아요. 그래? 그럼 이렇게 풀면 교육과정을 안 벗어나겠네? 야 A1이 1이야 A2가 17이야 A3 구한 사람 3분의 35. 얼마야? 3분의 35 A4 구한 사람 9분의 121 9분의 121 하나만 더 알려줄래? A5 A5 27분의 같은데? 347? 아이고 예쁘다 착하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구했어. 그리고 이제 생각 한번 해보자. 3을 곱해 4를 곱해 얘가 1분의 얘가 지금 1분의 17인 거죠? 너가 계속
1분의 17이에요. 그러면 3을 곱하고 2 곱한 다음에 1 더해? 아니네. 여기서 1에서 17로 가는 게 신기하네. 자, 이것만 보고 보이면 돼. 이것만 보고 보이면 돼. 이것만 보고 보이면 되는데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숫자로 찾으면 지금 잘 안 보인다고. 3 예,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수에다가 등비가 1하고 2 사이인 걸 알고 아씨 안 보일까? 3 2 아니야 여기는 3, 3도 3호시고 안 돼. 이렇게 안 돼. 그러게. 자, 지금 쌤 푸는 거 한번 보세요.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건데요. 숫자로 봐서는 잘 안 보이네요. 자,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보여드릴게. 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빼기 an 맞나? 아 3이네요 3 3an 플러스 2 빼기 3 그럼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얘는. 자 그래서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1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식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을 bn이라고 잡으면 얘는 bn이라는 수열의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구나 해서 bn의 일반항이 등비 수열임을 알 수 있어. 그래서 bn은 초항은 a2 빼기 a1이야 16 17에서 1 뺐으니까 그 다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bn이 뭐라고?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그럼 축차대입법 이용해가지고 an을 구하면 돼. 근데 원래 이거 개차수열이라고 해서 개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방식이 있어. 근데 그 정도는 알아도 괜찮긴 한데. 자, 이거 하나만 더 알려줄 테니까 이거는 기억하면 쓸모가 조금 있긴 한데. 더 할 거야, 잠깐. 할 거야. 기다려. 야, 이걸 개차수열이라고 해. 뭐냐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여기가 상수 D면 등차수열이잖아. 여기가 상수 D면 등차수열이거든? 근데 여기도 같이 변하면 이건 개차수열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숫자로 쓰면 이런 건데 1, 2, 4, 7 지금 그 다음에 뭐 나와? 오 똑똑해. 그 다음에는 16 여기 1 더했고 여기 2 더했고 여기 3 더했고 여기 4 더했고 여기 5 더한 거 보여? 지금 더해지는 숫자가 일정하면 등차수열이고 더해지는 숫자가 규칙성이 있으면 이게 개차수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옛날에는 개차수열도 교과서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빠진 수열이에요. 근데 축차대입법 때문에 종종 나오니까 이거 일반항 공식을 외워도 괜찮아요. 이거 유도하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 1부터 n-1까지 싹 넣어서 더하면 an 빼기 a1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될 거야. 방금 전에 했으니까 다시 안 쓴 거야. 2, 1, 3, 2, 4, 3에서 n-1까지를 싹 더하면 그럼 an이랑 a1만 남고 여기다가 1부터 n-1까지를 더한 거니까 f1부터 fn-1까지 더한 거라고. 그래서 개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이거예요.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그래서 지금 fn이 이거라고 줬으니까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1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그럼 A1은 1이니까 1이랑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마무리할 거야. 1 빼기 빼기 3분의 1분의 초항 16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게 3분의 4니까 4랑 약분하면 12 곱하기 12 1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확인해 볼게. 1 넣으면 1 되는 거 맞냐? 여기 1 넣으면 1 되는 거 맞아? 여기 2 넣으면 17 되는 거 맞냐? 여기다가 30원 넣으면 3분의 35 되는 거 맞냐? 맞지? 근데 저 숫자 보고 이거 못 찾지? 그래서 쌤이 이거는 오답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야. 저거 숫자 보고 이거 어떻게 찾냐? 일반항이 13-1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 쓰면 전개하면 저렇게 배열하면 저렇게 나오는 걸 저 숫자 보고 어떻게 찾아? 저렇게는 안 나와.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전에 나왔던 수열에 아까 쌤이 그 6개 중에 하나야. 쌤이 아까 교과정에서 빠진 4개 있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아까 했던 건 이거고. 아까 했던 거 알파라고 그냥 P알파 알파 해가지고 갖고 가라는 게 이유형이고, 이거는 좀 나와. 이건 좀 나와. 근데 이거 이유형인데 이거는 어떨 때냐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항상 0일 거거든? 그래서 가운데 걸 찢어가지고 가운데 걸 찢어서 이웃하는 조항의 차가 등비 수열이 됨을, 이웃하는 조항의 차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됨을 이용하는 거야.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됨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안 중요하니까 이거 이용 오다 완전 돼. 하지 마. 하고 싶은 사람들만, 재밌는 사람들만 하세요. 재밌는 사람들만. 얘네들은 재밌는 사람들만 해봐요. 재미없는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안 나와요. 오답도 안 해도 돼요. 24-2번 24-3번 나요? 자, 24-3번은 배열에서 풀리면 풀고 그렇지 않으면 안 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뒤집으면 저거 같은데 뭐냐, 이거는 그거야. 조화수열이야. 조화수열. 24-3번. 그래서 뒤집으면 간단하게 풀리긴 하는데 참 보세요. 근데 숫자로 조화수열은 아마 보일 거야. 등차수열 역수거든. 초항이 1이야. 종민아 두 번째는 얼마야? 3분의 1. 세 번째는 어이구 작게 7분의 1, 9분의 1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나열해도 되지. 조화수열은 나열하면 보여. 등차 역수라서. 그래서 얘는 일반항이 2n-1분의 1이구나 해가지고 얘는 풀어요. 얘는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아요. 이해돼? 그래서 24-3번은 오답하세요. 근데 2번은 안 하셔도 돼요. 2번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5-1번. 자, 25-1번 보시면, 자, 관계식만 찾으면 돼요. 자, 원래 과일이 있었어. 그러면 얼마가 팔리냐? 원래 남아있는 과일이 AN만큼이 있었어. 그 중에 3분의 2가 팔리니까 남는 건 3분의 1만 남아. 그래서 과일을 10만큼 더 들여와. 그러면 하루가 지났을 때 남은 양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질 거야. 3분의 2가 팔렸으니까 3분의 1이 남았고 10kg만큼 들여왔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알파라고 잡으면 그냥 다 구할 수 있겠지. 3분의 1 알파 더하기 10은 알파 해가지고 알파 값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15. 그 다음에 25-2번. 근데 내신에 그래서 뭐는 나오냐면 이 새끼의 AN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건 안 나오는데 관계식을 세우라는 문제는 나와. 기납적 정의를 세우라는 문제는 나와. 여기서 A 100이 얼마냐 이런 건 안 물어볼 건데, 여기서 기납적 정의를 기납적 정의 n번째항과 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세우라는 문제는 내신에 좀 나와요. 그래서 뭐 하노이탑 같은 거 교과서에 있어가지고 관계식 세우는 건 나오니까 관계식 세우는 건 잘 하셔야 돼요. 25-2번. 4개는 죽고 나머지 개체는 분열해가지고 3배씩 늘어난다.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 찾을게요. AN이, 자, 원래 미생물이 이만큼 있으면 그러면 몇 마리 다이? 4마리 다이. 그런 다음에 3배씩 늘어나. 이게 한 번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생물의 양이 될 거야. 이렇게.
이것도 알파라고 자꾸 푸시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3의 n제곱분의 an이네. 그럼 얘는 일반은 그러면 대입 한번 해볼게요. 관계식은 이러하고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쉬웠을 텐데 3의 n제곱분의 a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의 n제곱분의 an이 무슨 수열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째 항이 10마리 있었다고 했으니까 초항은 3분의 10. 그 다음에 이게 10마리면 4마리 남으니까 12마리. 두 번째는 9분의 12. 그 다음에 10마리. 12마리가 아닌가? 16마리죠? 18마리네요. 미안. 그 다음에 18마리면 14마리 되니까 27분의 42. 그 다음에 42면 38. 339, 38, 114. 81분의 114. 이것도 배워간다고 안 보이네. 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것도 알파로 바꿔가지고 일반항 찾으라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차가 좀 규칙이 있긴 한데 8, 24. 얼마야? 70. 30곱 뺐어? 차이를? 그럼 개차수에 또 일반항 써야 되잖아. 하지 말아요. 이것도 버려. 이것도 그냥 3의 n제곱만 날리고 리미트 an 값 구하라는 걸 정도로 바꿔주세요. 안 나올 거예요. 수원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수원에도 안 나오고 미적분에도 안 나올 거예요. 몇 과정에서 빠져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중요한 거 정리해. 중요한 거. 25-2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 쌤? 1.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극한값이라서.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줄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 푸는 문제 중에서 그게 초항이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답은 똑같은 문제들이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급수에서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거슬릴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5래.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10이래. 이거 리미트 an 얼마예요? 얘 리미트 an은 얼마고? 둘 다 0이에요.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페이크로 주어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모든 식은 어차피 이거 기타는 0이에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요. 초항이 무엇인지는. 자, 그 다음에 쉬었다 합시다. 편의점 가자. 수학. 편의점 가자. 3시에.